음, 숙제하는 게 참 힘들죠. 힘들어요. 이제 그렇다고 해서 사실 제 입장이 숙제를 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해서 그래 그러면 이것 빼자 저것 빼자 그래 이것 빼자 저것 빼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 뭐 학교 시험 자체가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매년 애들을 하고 있고 뭐 작년에도 애들을 보고 했지만 그거를 어찌됐든 간에 좀 잘 따라왔던 친구들이 좀 좋은 퍼포먼스도 뽑아냈고 좋은 결과치도 뽑아냈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반대로 이야기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고3 수험생이에요. 그럼 하루에 수학을 몇 시간 정도 하는 게 하루에 공부량의 수학을 얼마 정도 하는 게 적정할까요? 보통은 그래도 한 50% 이상 기준을 잡긴 하거든요. 하루에 수학 공부량이. 이과라고 하면 그거 넘어가고요. 왜냐하면 어찌됐든 간에 뭐 예를 들어서 정시로 간다라고 하면 국어, 영어, 뭐 수학이 있고 그다음에 뭐 탐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보통 수학 비율이 40%까지 나오거든요. 만약에 이제 국어 비율이 뭐 영어는 10이니까 그럼 뭐 탐구가 예를 들어서 그냥 좀 과장해서 30 들어가고 얘가 20 들어간다라고 진짜 보통 한 25, 25 들어가거든요. 그럼 들어간다라고 하면 수학 4점짜리 한 개 틀리면 환산해봐. 그럼 얼마예요? 그냥 10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200점, 100점, 400점, 300점. 그러면 수학 4점짜리 하나 틀리면 몇 점이에요? 16점 까이는 거예요. 그러면 국어에서 3점짜리 하나 틀리면 몇 점이에요? 6점이에요. 국어에서 3점짜리 두 개 틀리면 12점이에요. 그러니까 국어에서 6점 까인 것보다 두 문제 틀린 것보다 수학 한 문제 맞춘 게 유리해요. 이과는 보통. 그래서 수학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다른 게 조금 설령 안 받쳐져 있다 해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학은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단계적 학문이라 앞에가 안 됐는데 뒤에가 잘 된다? 그런 건 없어요. 등차 수열을 모르는데 어떻게 수열의 합을 잘해요? 등비 수열을 모르는데 수열의 합을 잘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 앞에를 모르는데 또 점화식도 잘 하고 싶더라도 잘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런 학문인데, 근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솔직히 뭐 18살이면 다 커서 할 만큼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내가 받고 싶은 게 있고 뭔가 욕심이 있다면 그거를 사실 하려면 남들보다 더 많이 해야 되고 남들보다 더 잘해야 돼요. 시간이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호영이 푸는 거 빨리 풀고 준우도 푸는 거 빨리 풀고 근우도 뭐 자기 느리다고 하지만 나름 좀 빠르고 황준우도 좀 빠른 편이고 근데 또 좀 이렇게 더딘 친구들도 있어요. 영빈이가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 않으나 로그함수처럼 쭉 올라가는 친구.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마다 이제 특색이 있는데 좀 천천히 가더라도 좀 그거를 잘 챙겨 놓으려면 시간이 사실 좀 많이 걸리거든요. 많이 걸리는 건 알죠. 힘든 것도 알고. 근데 저도 솔직히 제가 공부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스케줄 이야기했나? 집에 오면 11시? 11시에서부터 간단한 간식 먹고 씻고 나름 뭐 운동도 하고 11시 40분에서 12시 그때 새벽부터 컴퓨터 앞에 앉아서 과탐인강을 들어요. 과탐인강을 들어서 그게 3시에 끝나는 날도 있고 3시 반에 끝나는 날도 있고 재수생활이에요. 재수생활.
3시에 끝나는 생활도 있고 3시 반에 끝나는 때도 있고 그러면 자면 몇 시에 일어나야 재수 종합반까지 갈 수 있냐? 6시 30분에 일어나야 재수 종합반까지 가요. 등원 시간은 7시고요. 7시 10분이었고요. 근데 뭐 저희 때는 당연히 이제 뭐 기합도 줘요. 늦으면 기합도 주고 앞에서 쪽팔림 밖에 막 기합도 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7시까지 가면 다시 하루의 수업이 학교처럼 똑같이 진행이 돼요. 그리고 이제 밤 10시까지 하고 또 이 사이클로 올해는 못 가요. 이렇게 하면 올해는 못 가요. 근데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했죠. 왜냐하면 과탐에 대한 정리를 완벽하게 해놔야 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그래야 내가 다른 공부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과탐에 대한 정리를 저희 때는 내기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과탐에 대한 정리를 최대한 빠르게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끝나고 나서부터 이제 하는데 쉽지는 않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뭐 밤에 이렇게 인강 듣거나 하는 게 필요한 게 있으면 하겠지만 그게 없으면 이제 안 하긴 했지만 참고로 인강 선생님한테 수업을 들었지만 거기에서 이제 더블로 제가 미리 이렇게 공부를 했던 거예요. 스케줄상. 근데 이제 그렇게 해본 적도 있는데 저는 이 시간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어딘가에 뭔가를 딱 이룰 때 내가 뭔가를 해야 하는 게 있을 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도 뭐 사실 지금이야 좀 나아졌지만 원래 제가 이제 수업이 주말에도 2개씩 쫙쫙 걸려 있고 지금은 이제 토요일 한 개, 일요일 한 개밖에 없잖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주말에 하루는 뭐 앞에 문과 수업, 앞에 뒤과 수업해서 뭐 토요일 날 잠을 그냥 아예 안 자고 거의 와서 이제 수업할 때도 있고 왜냐면 애들 챙겨주고 뭐하고 과제 체크하고 뭐하고 하다 보면 작년에도 그냥 1년 내내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간에 제가 이제 그거를 좀 갈아 넣어야 저도 이제 애들한테 전달을 해줄 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해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사실 힘들죠. 고3이들도 힘들어해요. 똑같이 힘들어요. 쌤 해야 할 게 너무 많죠. 공부의 끝이 어디 있겠니. 근데 계속 이제 그런 거보다는 조금 힘들더라도 정말 대학은 원큐에 가는 게 낫는데 아까 제가 이제 고3 때는 조금 마음이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한 명이 이제 2학년 때부터 쭉 했던 애인데 수지고 여학생인데 되게 잘 따라왔어요. 되게 잘했고 성적도 요번에 이제 미적분도 시험도 잘 봤고 2학년 때 1등급 받고 되게 하라는 대로 잘 따라왔던 이렇게 하라라고 하면 이렇게 하라라고 하고 근데 이제 걔도 한 번 안 나왔던 때가 있는데 열어보면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조금 이제 타협하고 넘어갔을 때 그러니까 노력하는 대로 나오는 친구인데 지금 그 친구가 이제 거의 3주째 결석인데 지금 조직 검사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럼 이게 이제 조금 좀 많이 아플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계속 그걸 생각하다 보면 지금 멘탈이 이제 좀 좋지는 않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애들 고3 애들 샤프 주려고 샤프도 다 이렇게 가긴 해놔가지고 했는데 걔만 지금 못 가져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좋지는 않고 또 한 명이 이제 재수생이 지금 저희 반에 들어와 있는데 러셀 다니다가 거기에서 이제 사실 행복해요. 단과 다니면 숙제 검사 안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과제량도 뭐 선생님마다 다르겠지만 일주일에 40문제 정도를 풀다 보니까 애가 진짜 좀 이렇게 약간 멍청해져서 와서 그래서 이제 원래 재수생을 따로 받진 않는데 작년에 뭐 했기도 했고 좀 이렇게 해서 이제 왔는데 자기 지금 우울증 걸릴 것 같다고 너무 힘들다고 막 하면서 징징거리는데 근데 이제 거기서 그럴 수 있어 라는 스탠스는 아니었으니까 이제 뭐라 하면서 당연히 이제 시키긴 했는데 그런 것도 이제 신경 쓰이고 아무튼 뭐 이것저것 복합적으로 신경 쓰이는데 애들도 숙제를 안 해? 그러면 저는 사실 이게 맞나? 근데 줄여볼까? 근데 줄일 순 없는데 되게 그런 생각들이 좀 저 나름대로 복잡해서 그래서 이제
쉽진 않죠. 근데 이제 걱정되는 거는 사실 가정이 다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작년 교재에 비해서 사실 무거운 거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작년보다 교재가 개편해서 조금 더 어렵게 넣어놨는데, 무거운 건 사실이에요. 무거운 건 풀기 힘든 것도 맞고요. 내신 기출을 쉽지 않은 것도 맞는데,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삼각함수 활용 단원이다 보니까 이게 또 어려운 건 맞아요. 솔직히 말해서 삼각함수 활용 단원을 수능에서 22번 쪽이나 15번 쪽에 낸다. 장담컨대 정답률이 1%도 안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애들이 제일 취약한 게 사실 여기거든요. 저도 알죠. 그렇다고 해서 또 수열도 잘하냐?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럼 이제 제가 취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사실 이런 포지션을 취하면 안 돼요. 뭐더라? MBTI? 그 공감해 주는 걸 뭐라고 하냐? ENT 뭐면서 뭐 있잖아. TF? F? F의 반대가 뭐야? T? 저는 저희 가정한테는 F예요. 저희 딸이 뭐 이렇게 뭐 하고 하잖아요. 그럼 저는 다 공감해주고 하는데, 근데 여기 와서는 제가 그 스탠스를 취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숙제 안 해올 때마다 뭐라고 하고 지랄하고 하는 건데, 사실 저도 사람인데 그게 참 그렇죠. 쉽지는 않죠. 근데 제가 그거를 공감해주면서 안 할 수 있다, 안 할 수 있다, 안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학원 선생님들은 T가 많아요. F라 그랬나? T라 그랬나? 아무튼 뭐 거의 반대가 많아요. 근데 꼭 좀 어찌됐든 간에 수학이 그만큼 쉽지는 않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달에 솔직히 내는 돈이 뭐 다른 학원도 다 마찬가지로 또이또이겠지만 적진 않고, 제발 부탁인데 원교육 끝내는 게 가장 행복할 거예요. 가장 행복할 거라. 그래서 이제 좀 열심히 하셔서 학교 성적도, 원래 사실 제가 처음에 했을 때 이제 각 학교별로 전교 1등을 만들어서 막 이렇게 제 나름의 상상회를 펼쳤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수지고가 시험 본 다음날 혼수를 2년 만에 시작을 했고, 당연히 그 다음날부터 또 바로 끊긴 했지만, 아무튼 그래도 올해 신봉고에서 1등 했고, 현암고에서도 제가 2등인 줄 알았는데 1등 했다 그랬고, 성북도 잘했고, 물론 확통이 조금 아쉬워서 그렇지만 잘했고, 수지 홍천? 나 원래 애들 수지 홍천 애들 잘 보는데 씨발.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저도 조금 더 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다시 저희 시작을 해봅시다. 자, 저희 등차 수열로 들어가서 이제 진행을 할 건데, 등차 수열로 들어가서 이제 진행을 할 건데, 자, 어차피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수열은 수의 나열이에요. 수의 나열이고요. 수를 나열하다 보면 반드시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뭐가 있을 수밖에 없냐면, 당연히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규칙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규칙이 있고, 그거를 대표적으로 하는 수열이 일단 등차수열, 등비수열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등차수열, 등비수열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등차수열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해보면, 일단 얘네들이 갖고 있는 이제 정의가 있죠. 등차수열의 정의는 뒷항은
항상 앞항에다가 뭐 한다? 일정한 수를 더해서 나온다라는 게 등차 수열이다 보니까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나열 관점에서 얘네들을 한번 뽑아보면 얘의 값이 뭐 A의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 더하기 D인 거고 다시 A의 세 번째 항은 뭐라고? 두 번째 항 더하기 D인데 이거를 내가 뭐로 쓰고 싶다고? 첫 번째 항 기준으로 쓰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 항 얘네들을 기준으로 잡고 쓰고 싶고 그럼 기준으로 잡고 쓰고 싶다 보면 얘네들이 이제 우리가 더하기 얼마? 자 1이다 보니까 그럼 하나만 더 써볼게요. 얘네들이 이제 네 번째 항은 현재 얘 값이 뭐가 나오고 세 번째 항에다가 이제 D를 더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얘네들은 현재 뭐가 나온다? 자 다시 첫 번째 항 더하기 이제 3D가 나온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뭐라고 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 써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나열하다 보면 누구를 구할 수 있냐면 일반항을 구할 수 있는데 이 일반항을 현재 여기에서 뭐 한다 A의 n을 다시 첫 번째 항 더하기 이제 n-1 요거에 이제 우리가 뭐다 D다라고 써줄 수 있어서 일반항인 거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얘는 뭘 기준으로 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 n번째 항이 되려면 뭐 한다고? 첫 번째 항에다가 이만큼을 더해야 n번째 항이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는 그냥 이제 우리가 하는 거고 솔직히 말해서 저희는 이제 수열을 좀 가지고 놀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여기에서 모든 사고를 초항에 함몰시킨 구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수열을 관찰할 때 내가 무조건 뭐 한다? 사고를 초항에 함몰시켜 놓고 생각을 하는 건데 실제로 그거보다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한번 볼 거냐면 얘랑만 한번 보더라도 얘랑만 한번 보더라도 내가 여기에서 뭐 한다? 네 번장이 되려면 그냥 두 번장에다가 몇 D? 2D만 더해줘도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관점은 뭐라고? K에서 A의 L을 뺐을 때 얘가 뭐? K-L의 현재 얘 값이 얼마다? 예, D다라고 써줄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요거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한다? 수열의 일반적인 우리가 뭐 항들에 대한 정보에서 공차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내가 뭐 L에 1 들어가면 다시 L에 1 들어가면 얘네들은 뭐 하는 거고 초항의 사고를 함몰시키는 거고 요러한 관점으로 보다 보면 이제 뭐 한다? 어떠한 항 기준으로 몇 D 더하고 몇 D 빠졌을 때 이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고 당연히 얘네들은 뭐로도 볼 수 있으셔야 되냐면 저희가 이제 그래프로 볼 수도 있어야죠. 왜냐하면 이제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수열은 정의역이 자연수인 다시 여기에서 수열은 뭐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얘네들은 정의역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자연수인 함수값의 나열을 수열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수열은 항상 누구라고? 함수로 생각할 수 있고요. 함수로 생각하면 얘네들은 뭐? K-L분의 얘의 값이 뭐? AK-AL이라고 하면 둘의 뭐라고? 예, 기울기라고 쓸 수 있고 직선이다라고 쓸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현재 얘네들이 뭐라고? 여기에 K번장이 있고 여기에 뭐가? L번장이 있어서 내가 얘네들을 얼마? K-D칸 차지할 때 그럼 얘네들은 뭐? K 더하기 D만큼 올라가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몇 번째 항? 뭐가 잘못한 것 같은데 LK라고 해야지. 다시 LK라고 하면 현재 여기를 내가 Y는 얼마? 자, A의 L이라고 할 수 있고 여기를 내가 뭐라고? Y는 현재 여기에서 A의 K라고 쓸 수 있어서 자, 얘가 되려면 우리가 뭐 한다고? 기울기가 현재 K니까 기울기가 현재 D니까 K-L만큼 차이 나면 얘네들은 얼마? K-L의 D일 거고 다시 여기는 K-L의 현재 얘의 값이 D일 거고 그러면 내가 여기에다가 얼마? 이만큼을 더하면 D가 나와요 라고 하면서 뭐를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래프적인 관점으로도 볼 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봐주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반항을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면 뭐 한다? 훨씬 더 좋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수열의 일반항은 뭐라고 할 거냐면 사고를 어디에다가 초항에 함몰시키지 말고요. 저거를 전개해보면 얘네들을 뭐라고 쓸 수 있냐면 dn 더하기 a-d라고 쓸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얘네들을 내가 이제 pn 더하기 여기에서 이제 q라고 쓰면 요거에서 이제 우리가 읽어줄 수 있는 거는 첫 번째로 p는 여기에서 보다 공차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초항은 뭐다?
현재 얘 값이 P 더하기 Q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얘네들을 보면 일단은 등차 수열은 다시 등차 수열은 항상 뭐에 대한 1차식이어야 되냐면 자 n에 대한 여기에서 1차식이어야 되고요. 자, 등차 수열은 n에 대한 1차식이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항상 여기 있는 이 n의 개수가 보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공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수열을 이해해 주시면 뭐한다? 훨씬 더 이제 쉽게 풀 수 있겠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등차 수열은 뭐 이 정도로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등비 중앙이죠. 자, 등비 중앙은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자, A랑 X랑 B가 등차 수열을 이루면 얘네들이 등차 수열을 이루면 이제 어떠한 조건을 쓸 수 있냐면 얘에서 얘를 뺀 것과 다시 얘에서 얘를 뺀 게 같으니까 가운데 항의 두 배는 어디? 양끝 항의 합과 같을 거고 이 가운데 있는 항을 뭐다? 2분의 현재 A 더하기 B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뭐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면 가운데 항은 항상 뭐 한다? 양끝 항의 합의 요거라고 이제 표현을 하더라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얘네들을 이제 다시 한번 조금 더 그래프적인 관점으로 해석을 해보면 뭐라고 쓸 수 있냐? 얘네들을 저희가 이제 쓸 수 있는 게 얘 두 배가 현재 뭐라고? A의 n 더하기 1, 그 다음에 이제 더하기 A 값이 A의 n 더하기, 미쳤나봐. A의 n 더하기 현재 A 값이 2다라고 쓸 수 있으니까 현재 상황에서 이야기해보면 여기에 뭐가 있고 n 더하기 1번째가 있고 여기에 뭐가 있고 얘 값이 n번째가 있고 여기에 뭐가 있다? 자, n 더하기 2번째가 있어서 여기 있는 이 가운데 항은 뭐라고? 양끝 항의 합과 같다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운데 항의 두 배는 얘랑 같지만 또 누구라고도 쓸 수 있어요? 쭉 내려가다 보면 얘의 값이 얼마? 첫 번째 항 더하기 얘의 값이 얼마? A의 얘의 값이 n 더하기 현재 자, A의 여기에서 자, 2n 더하기 A의 값이 얼마다? 1이다 라고도 쓸 수 있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이제 쭉 내려가다 보면 얘네들이 이제 우리가 뭐 하냐면 항상 이렇게 아래 첨자의 합에 아래 첨자의 합 여기랑 여기랑 그 다음에 이제 여기랑 여기가 어때요? 합이 일정하면 얘네들은 뭐라고? 항상 등차 수열이 얘네들이 합이 일정하면 아래 첨자의 합이 일정하면 두 항의 합도 어떻다? 같다라는 거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쓸 수 있고 미쳤나봐. 등차 중앙을 또 뭐라고 쓸 수 있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A의 P 더하기 A의 Q라고 쓰면 현재 얘네들은 뭐라고? 2배의 A 얼마? 자, 2분의 A 값이 이제 P 더하기 Q라고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뭐라고 쓰든 상관이 없다라는 점 잘 알고 있으셔야 돼서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뭐예요? 아래 첨자의 합이 일정하면 항상 두 항의 합이 일정하다라는 것과 두 번째로는 등차 중앙은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문제를 써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즉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내한테 자, 네 번째 항 더하기 여기에서 이제 다섯 번째 항 더하기 여섯 번째 항 더하기 일곱 번째 항이 있으면 이 둘의 합은 얼마로 일정하다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A의 5.5, 두 배 A의 5.5. 자, 이 둘의 합은 얼마로 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 두 배 A 5.5다라고 쓸 수 있는 거니까 A 얼마다? 4, 미쳤나봐. 5.5다라고 쓸 수 있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뭐 써주면서 이제 계산을 해도 상관이 없다. 단 서술형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서술형에는 절대 안 돼요. 근데 학교에서 이제 누구는 허용해 주는 학교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요거는 이제 우리가 서술형에 쓸 수 없지만 요 정도로 해서 이제 등차 중앙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다시 등차합 이야기합시다. 자, 등차합은 뭐를 등차합이다라고 이야기하냐면 SN을 저희가 이제 뭐라고 해요? 첫 항에서부터 n항까지 합이니까 자, 첫 항 있고 다시 두 번째 항이 있고 쭉 가서 얘네들이 이제 우리가 n-1번째 항이 있고 자, a n번째 항까지의 합이 있는데 자, 그럼 다시 한번 얘네들을 이제 우리가 뭐
뒤집어서 쓰면 an 다시 a 얼마? 자 n 더하기 1 더하기 쭉 가가지고 얘 값이 aa 더하기 여기에서 a1이 있어서 자 sn을 한번 구해보면 얘네들은 한 개수가 n개고 다시 둘 더하면 2배니까 자 둘 더하면 똑같은 게 몇 개 있어요? n개 있겠죠? n개 있고요. 자 첫 항 더하기 얼마? 자 an 다시 얘네들 얼마? 자 2로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sn은 현재 뭐라고 쓸 수 있냐? 자 등차합은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항 개수 곱하기 여기에서 이제 뭐다? 예, 등차 중앙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한 개수 곱하기 등차 중앙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등차 중앙 하니까 등차 중앙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들 뭐 얘랑 얘랑 합이 어떻다? 얘랑 얘의 합과 어떻다? 예, 같다라는 것들을 통해서 찾을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에서 얘네들의 합도 등차 중앙이니까 한 개수 곱하기 이거의 등차 중앙이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한다? SN을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 줄 수 있고 요거를 이제 우리가 중딩 때 배웠던 예, 가장 기본적인 식으로 한번 써보면 얘들 얼마다? 초항의 2배의 n-1의 얘 값이 얼마? 예, d라고 쓸 수 있는데 자 요거는 거의 안 쓸 거예요. 거의 안 쓸 거고 제가 저번에 그 뭐더라? 예, 클리닉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아무튼 이거는 기억하는데 보통 다른 거는 기억을 못해서 그 아무튼 뭐 써드린 게 있는데 앞으로는 이거는 절대 안 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도 좀 안 쓰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야, 앞으로 이제 거의 쓸 일은 없고 항상 뭐만 요런 것만 이용하면서 이제 잘 해결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 있어주면 좋은 관점은 뭐냐면 항 개수가 다시 항 개수가 홀수개인지 그러니까 항 개수가 홀수개면 합을 뭐로 표현하기에 되게 쉽냐면 합을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항으로 표현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뭔 말인지 한번 볼게요. 자 S10에서 제가 S에 3을 빼요. 그럼 한 개수 10개에서 한 개수 3개죠. 한 개수 홀수의 합이죠. 그럼 몇 번째에서부터 몇 번째까지 합이에요? 자, 네 번째에서부터 쭉 가가지고 어디까지? 10번째 항까지의 합. 괜찮니?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다고? 한 개수 몇 개? 7개. 왜? 10개에서 3개 뺐으니까 한 개수 7개. 그럼 이거 중앙 써버리니까 얼마 나와요? A에 7 나오죠?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항의 개수가 홀수개면 합을 항으로 표현하는데 뭐하다?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라고? 이렇게 합을 항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좋은데 얘는 짝수니까 얘가 나오니까 항의 개수가 홀수개면 항상 얘가 뭐가 나와요? 정수로 나오니까 이쁘게 나온다라는 거 알 수 있겠고 다시 여기에서 하나 더 해볼까요? 자, 1에서부터 n까지 얼마? a의 2k-1 자, 선생님 항의 개수가 홀수개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한 개수는 홀수가 아니에요. 짝수일 수도 있고 홀수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얘네들은 몇 번째 항의 합이니까? 홀수 번째 항의 합이니까 그럼 뭐 한다고? 우리는 항상 가운데 항이 존재해요. 홀수 번째 항들의 합은 항상 뭐가 존재해요? 가운데 항이 존재해요. 그래서 가운데 항이 존재하니까 얘네들은 n 곱하기 뭐라고 쓸 수 있다고? a의 현재 n 더하기 a의 n이다 라고 써줄 수 있겠죠. 괜찮아요? 이렇게 뭐라고? 항의 합을 뭐로? 하나의 항으로 줄여줄 수 있는 게 등차합이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편하게 매끄럽게 줄일 수 있는 것들은 줄여주면서 쓸 거다라는 거예요. 기억 살리기 용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 할 거니까 기억 살리기 용으로 이제 우리가 수업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저 이야기를 하고 문제를 좀 풉시다. 자, 뭐를 이야기할 거냐? 오늘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어차피 여기에서도 이제 그 등차합을 구하면 등차합이 현재 S는 얼마가 나오냐면 얘 값이 2분의 다시 얘 값이 N에 2a 더하기 현재 a 값이 n-1에 자 d가 나와서 자 요거를 정리해서 써보면 2분의 현재 d에 n 제곱이 나오고요. 다시 얘네들은 2분의 현재 a 값이 얼마다? 여기에서 이제 다시
자, EA-D의 현재 n이다 라고 써줄 수 있어요. 그럼 등차합은 이 정도로 써줄 수 있으니까 자, 요건 내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현재 얘네들은 상수항이 얼마인? 0인 2차식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맞죠? 상수항이 0인 2차식이다 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럼 이 2차식은 결국에는 뭐 한다? 2차 함수에 포함되는 개념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어차피 n은 뭐니까? 자연수. n을 실수로 확장하면 2차 함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여기에서 이제 n제곱 요놈의 개수는 여기에서 이제 뭐다? 공차의 절반이다 라는 거 알고 있고요. 그죠? 공차의 절반이다 라는 거 알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또 뭐가 있냐? 당연히 첫 번째 항은 누구랑 같다? S1과 같으니까 항의식, 다항식 관점에서는 얘와 얘가 같다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개수합이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다항식 관점에서는 얘네들의 개수합이 일치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맞죠? 그죠? 그러면 다시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저희는 이제 여기에서 누구를 구할 거냐면 등차합은 기본적으로 이런 거 알 수 있는데 자,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올 때 자, 합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그러면 얘와 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니까 기본적으로 SN이 있고 얘네들은 첫 번째 항에서부터 두 번째 항 쭉 가서 얘네들이 n번째 항까지 있고 여기에선 얘가 등차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수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수열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우리가 뭐 한다? 항상 합이 나와 있으면 누구 구하고 싶어요? 일반항 구하고 싶으니까 다시 항상 합이 나와 있으면 일반항 구하고 싶으니까 위에서 아래를 빼요. 그럼 위에서 아래를 빼주면 이제 우리가 뭐 한다? AN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AN은 두 가지로 분류돼서 누가 나오냐? SN에서 SN-1을 빼주면 현재 A인데 자 생각을 해봐라. 얘네들은 첫 번째 항에서부터 N항까지 합이다 보니까 얘네들의 절대 뭐가 1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S0는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1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럼 얘네들은 N이 언제? 자 2보다 크거나 같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N이 얼마? 1일 때에는 얘네들의 초항을 무조건 뭐로? 요거로 정의해 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게 뭐예요? 일반항 합과 일반항 사이 관계예요. 자 이거 등비 수열에 가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 어디 가서도 나와요? 수열의 합 가서도 나오죠. 다시 이거 어디 가서도 나와요? 점화식에서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합이 주어져 있으면 항상 누구를 구하셔야 한다고요? 얘네들이 일반항을 구하려고 원하는 방향으로 주어져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합이 주어져 있으면 일반항을 구하고 싶어야 되고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 자, 그러면 현재 이 수열은 몇 번째 항부터 규칙이 성립하는 수열이냐면 자, 두 번째 항부터 뭐가 성립하는 거냐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규칙이 성립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기에서부터 규칙이 성립하는데 내가 이제 여기서 뭐 하고 싶은 거냐면 첫 번째 항부터 규칙이 성립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뺀 수열이 첫 번째 항부터 규칙이 성립하려면 어떠한 조건이 있어야 하는지 한번 생각하다 보면 연속 개념과 똑같은데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여기에다가 뭐 미친 척하고 1을 넣어요. 여기에다가도 뭐 1을 넣어요. 둘이 어때? 같으면 뭐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항부터 규칙이 성립하겠죠. 여기를 넣고 여기를 넣으면 뭐 한다? 얘네들이 같으니까 첫 번째 항부터 규칙이 성립할 거니까 미친 척 하시고요. 미친 척 한번 하고 여기에다가 뭐 한다? 우리가 1을 한번 넣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뭐 하나 나온다? S1 여기에서 S의 제로가 누구랑 같다라는 거냐면 S1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둘이 같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뭐가 나오냐? S의 여기에서 뭐가? 제로가 0이면 둘이 같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S의 제로가 0이면 무조건 얘네들은 어떻게 된다고? 첫 번째 항부터 규칙이 성립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S0? 선생님 S0가 있나요? 없어요. 근데 S0가 0이면 무조건 뭐 한다고? 첫 번째 항부터 규칙 성립하는 거고, 요번에 이제 그 레벨 테스트 볼 때 딱 절반 정도가 추항 분리 못해서 틀렸고요. 딱 절반 정도가 추항 분리 잘해서 맞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추항 분리 첫째 항부터 규칙이 성립하는지 두 번째 항부터 규칙이 성립하는지에 따라서 당연히 얘네들이 뭐 한다? 예, 갈리긴 하겠지만 이렇게 될 거여서 그러면 다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뭘 볼 거냐? 자, 등차합과 일반항 사이 관계로서 그냥 여기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봅시다. SN을 제가 이제 n의 세제곱 더하기 4n 제곱 더하기 6n-7이다 라고 할 거고요. 그럴 때 나한테 이제 누구를 구하라 라고 하냐면 여기에서 자 이거일 때 나한테 이제 누구를 구하라 라고 할 거냐면 a의 3 더하기 a의 1 더하기 뭐 a의 여기에서 7 요런 거를 구하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게 선생님이 어차피 여기에서 이제 S1은 뭐니까 S0가 0이 아니죠? 그죠? 예,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1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뭐 하면 돼요? S3에서 얘네들이 S의 2를 빼면 되는 거고. 맞지? 얘들은 S의 7에서 누구를 빼면 돼요? S의 6을 빼면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예, 근데 보편적으로 여기에서도 이제 우리가 뭐? 얘네들을 뺄 때 그럼 뭐 할 거냐? 자, n-1의 얘 값이 세제곱에 더하기 4에 n-1 얘 값의 제곱 더하기 6n-1 그 다음에 이제 얼마? 마이너스 7이 있어서 자 위에서 아래를 뭐 한다? 차수를 맞춰서 계산할 거고요. 자 얘에서 얘 빼고 얘에서 얘 빼고 얘에서 얘 빼고 계산해 주시는 게 뭐하다? 굉장히 편하다. 자 그럼 A는 현재 두 가지로 어떻게 갈 거냐? 자 앞에는 3n 제곱 더하기 3n 더하기 1 나올 거고요. 자, 뒤에는 뭐가 나와요? 4배의 현재 얘 값이 2n-1.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얘에서 얘 빼면 얘들 얼마? 얘 플러스 6이 나오면서 n이 언제? 자, 2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더 빨라요. 알았죠? 자, 이게 더 빨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n이 얼마일 때? 1일 때는 여기 1 집어넣으니까 현재 얘 값이 얼마일 다? 4다라고 하면서 뭐 한다?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는데 자, 변태처럼 얘네들을 다 전개하고 찾으려고 하시지 말고요. 나름 뭐 차수가 맞는 것끼리 짝을 지어서 계산하면 뭐하다? 예, 계산이 편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정도 외우고 있고 요 정도도 또 외우고 있으면 내신 볼 때 뭐 손해 볼 건 없지 않을까 예,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빼주면 되고 보통 이렇게 3차씩 나오는 거 어디가 좋아하냐? 예, 홍천이 좋아해요. 풍덕도 나온 적이 있고요. 이렇게 3차씩 나오면 계산이 복잡해질 거니까 나온다라고 했는데 안 외워서 틀린 애들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요거는 이제 우리가 잘 판단해서 예,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다시 등차합과 얘네들과 이제 일반항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자, 등차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등차합을 현재 뭐라고 했냐? 분명히 SN을 제가 P의 N제곱 더하기 Q의 N이라고 했습니다. 왜? 저기에서 이야기했지만 상수항 0이 2차식이니까 자, 앞으로 등차합은 얘예요. 그죠? 자, 문제에서 얘가 주어져 있어요. 이거 뭐라고? 등차수열의 합이라고. 알았죠? 문제에서 얘가 주어져 있어요. 등차수열의 합이에요. 왜? 아니, 분명히 얘잖아요. 상수항 0이 2차식. 이러한 성질이 있다고. 맞지? 상수항 0인 2차식에서 이런 성질이 있으니까 그럼 다시 얘가 주어져 있으면 나는 어디로 갈 거냐? 일반항을 구할 거고 S0가 0이니까 그럼 여기 들어가 봅시다. 어차피 뭐예요? 얘네들은 공차의 절반이라며. 그럼 얘 2배 하면 뭐가 나와요? 공차가 나오니까 EPN 써주시고 다시 여기에 개수의 합 얼마? P 더하기 Q. 여기에 개수의 합 얼마? P 더하기 Q가 같아야 되니까 Q-P다라고 하면서 뭐 한다? 얘가 바로 나오셔야 한다는 이야기죠. 근데 반대로 우리가 얘가 나와요. 그러면 얘에서 얘로 가는 것도 당연히 지극히 정상적으로 가셔야 되는 거니까 얘에서 얘로 오는 게 그냥 공식처럼 얘에서 얘로 가는 것도 뭐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나중에 가면 뭐 미분과 적분 사이 관계 있는데 모르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미분과 적분 사이 관계 있는데 모르니까 그냥 넘어갈 거고 여기에서 얘네들이 주어져 있으면 바로바로 갈 수 있어야 한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정도로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A의 현재
n을 내가 뭐라고 할 거냐면 7n 마이너스 여기에서 5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합을 구하래요. 그러면 당황하지 말고 얘네들은 뭐로 들어갈 거라고? 자, 2분의 얘 값이 7n 제곱 그 다음에 개수합이 2죠. 개수합이 2여야겠죠? 얼마여야 돼요? 마이너스 2분의 3n으로 들어가면 된다. 알았죠? 왜? 공차의 절반 개수의 합이 같아야 돼요. 알았죠? 자, 제 방학 때 할 때 애들이 자꾸 그 중학교 때 했던 그 기준에 맞춰서 공부를 하는데 그러지 말고 바로 올 수 있으셔야 되고 선생님 저 이거 모르겠는데 그러면 한개수 곱하기 뭐라고? 2분의 초항 이 마랑 7n 마이너스 5로 오셔도 괜찮다 라는 거. 근데 아무튼 얘네들은 이제 바로 오셔야 되고 또 얘에서 얘로 뭐 한다? 바로 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 번만 이야기를 해보면 자, 두 번째로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한번 해볼 거냐면 자, SN을 현재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3n 제곱 마이너스 7n 더하기 5다라고 할 건데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제가 누구를 구할 거냐? AN을 구할 거예요. 그럼 AN은 두 가지로 갈릴 거예요. 어떻게 두 가지로 갈리냐?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뭐 한다? 예, 6n 나와요. 왜? 얘 얼마? 절반. 얘 얼마? 절반. 그러면 얘가 공차의 절반이니까 공차는 얼마? 6.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여기의 개수의 합은 이건 보지 마요. 여기의 개수의 합은 얼마? 마이너스 4니까. 그럼 여기의 개수의 합도 마이너스 4여야 되니까 얘가 나오고 n이 언제? 2부터는 얘가 나올 거예요. 근데 왜 그래요? 아니, 생각을 해봐라. 얘에서 얘를 빼면 이 상수는 무시가 돼요. 다시. 얘에서 얘를 빼면 이 상수는 현재 뭐가 돼요? 무시가 돼요. 그래서 상수는 여기에서 계산할 때 뭐 하는 거예요? 무시하고 계산하는 거예요. 맞죠? 예, 근데 그러면 다시 여기에서 n이 얼마일 때? 1일 때에는 저기 1 집어넣으면 얘 값이 얼마 나와요? 1 집어넣으면 현재 얘 값이 마사에다가 1 더하니까 예, 더하기 1이 나온다라는 거죠. 맞아요? 야, 근데 이제 이것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수열이니까 예, 나열 관점으로 한 번만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할 건데 나열 관점이 뭐냐? 첫 번째 항이 있고 두 번째 항이 있고 세 번째 항이 있고 네 번째 항이 있고 다섯 번째 항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자, 얘네들은 몇 번째 항부터 두 번째 항부터 규칙을 이루는 거 맞죠? 두 번째 항 여기 2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고 2 다시 공차가 6이니까 8 14 그 다음에 이제 20 이런 식으로 나온다. 괜찮니? 여기 첫 번째 항은 원래 얼마여야 돼요? 마이너스 3이어야 되죠? 맞아요. 첫 번째 항은 원래 얼마 아닌 것 같은데 뭐가 맞다라고 왜 고개를 끄덕여? 자, 얘네들이 얼마여야 돼요? 마이너스 4여야 되잖아요. 원래는 맞냐? 네, 근데 여기에다가 내가 뭘 더했다고? 5를 더했다고. 그럼 여기 5 더했으니까 얼마가 더해져요? 1로 바뀌면서 얘네들이 뭐 한다? 첫 항은 규칙을 이루지 않는다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다시 얘들아 여기 있는 이 5의 의미는 뭐라고? 첫 항에만 규칙을 깨서 5를 더해준 거예요. 맞아요? 예, 그리고 뭐 두 번째 항부터는 규칙을 쭉 이룰 거다. 이게 이제 우리가 등차 수열이고 학과 일반 항 사이의 관계. 여기까지는 다 기억을 살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았죠? 예, 기억을 살리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자, 지금부터 이제 여기로 옵시다. 저번에 방학 때 안 했던 거를 추가적으로 하나를 하면서 조금 더 어렵게 할 건데 이걸 이야기해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할 거냐? 등차합에 분명히 저번에 그 수지고에서 어려워했던 게 뭐 이런 형태의 문제여서 아무튼 등차합의 이제 최대 최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자, 등차합의 최대 최소를 이야기할 때 케이스 첫 번째로는 뭐가 있냐? 일반항 관점이 있어요. 그리고 일반항에 대한 관점은 무조건 기본 중에 개기본이다. 네, 가장 기본이 되는 베이스가 되는 이런 거죠. 자, 등차합의 최대 최소에서 일반항 관점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저희가 만약에 수열이 요따구로 생겨 있어요. 그래서 수열이 요따구로 생겨 있으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첫 번째로
여기는 이 첫 번째 항이 양수라고 제시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n번째 항이 있고 m 더하기 1번째 항이 있으면서 a의 m까지는 양수지만 a의 m 더하기 1부터는 음수다라는 거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이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게 뭐라고? 무조건 S의 M이 누구다? 예, 최대다라는 거를 찾아낼 수 있죠. 어디 관점에서? AN 관점에서. 맞아요. 예, AN 관점에서 이제 이렇게 최대다라는 거를 찾아낼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야 할 게, 자, A의 M이 여기에서 0보다 크거나 같고, 다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A의 M 더하기 1이 0보다 작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당연히 여전히 얘네들도 뭐라고 할 수 있냐면 SM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맥스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예, 근데 여기에서 하나 더 생각할 수 있는 게 만약에 AN 관점에서 얘가 얼마면 0이면 괜찮니? 얘가 현재 얼마면 0이면 즉 A의 M이 0이라면 그러면 여기에서 올 수 있는 건 현재 당연히 SM이 맥스이기도 하지만 S 얼마? M-1도 뭐라고? 맥스인 거고요. 괜찮아요? 자, 얘가 0이면 얘까지 이어져야 돼요. 맞아요? 예, 얘가 0이면 얘까지 이어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는 자, A의 여기에서 다시 A의 M이 여기에서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고 A의 M 더하기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거는 두 개가 동시에 0일 수는 없지 않니? 그러니까 당연히 뭐 하면 돼요? 뭐 케이스 분류하면서 샬라샬라 문제 풀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게 나오면 어떠한 액션을 취할지 이런 게 등호가 어디에 들어갔냐에 따라서 다시 등호가 어디 들어갔냐에 따라서 등호가 어디 있냐에 따라서 얘네들이 바뀌니까 여기에서 또 뭐 한다고? 등호가 어디 붙어 있는지에 따라 또 답이 갈려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뭐라고요? 두 번째 케이스로는 어떤 관점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냐면 우리가 SN 관점이 있어요. 왜? 아니 어차피 등차합은 SN을 뭐라고 쓰니까 PN 제곱 더하기 QN이라고 쓰니까 괜찮아요? 그럼 등차합은 현재 뭐라고? 네, PN제곱 더하기 QN이라고 쓰잖아요. 그럼 현재 얘네들의 그래프가 나올 수 있는 구조가 어떻게 있냐? 잘 봐요. 마풀, 마마 나올 수 있죠? 맞지? 마풀, 마마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케이스는 총 4가지. 그리고 이제 다시 등차합은 뭐라고? 상수항이 0이다라는 거는 누구랑 동치 관계냐면 S의 제로가 0이라는 거고요. 항상 얘네들은 어디를 지나고 있다? 예, 원점을 지나고 있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경우의 수에 따라서는 어떤 거를 보는 게 중요할 때가 있냐면 여기 Y축이 있고 여기 현재 X축이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초항이 양수고 다시 초항이 양수고 공차가 뭐면? 음수면 그래프가 어떻게? 이렇게 생겨 있겠지.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초항이 여기에서 뭐라고? 여기에서 양수가 나올 거고요. 공차는 얘 값이 뭐가? 음수가 나올 거다라는 거라고요. 알았지? 예. 그래서 다시 이렇게 생겨 있으면 과연 여기에 축이 얼마라고? 마이너스 2분의 PQ. 얘가 이제 우리가 뭐라고? 축방인데. 알았지? 예, 축방인데 그러면 얘네들은 어디에서 최대를 갖냐? 최대를 갖는 이 포인트는 이 n이 얼마일 때 마이너스 2분의 p 분의 q에 뭐에서 가장 가까운 자연수에서 누구를 갖는다라고 할 수 있냐면 최대를 갖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맞니? 그러니까 여기에 가장 가까운 자연수에서 누구를 갖는 거예요? 최대를 갖는 거고요.
반드시 아셔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축과 여기 있는 이 x절편 마이너스 p분의 q라는 거는 몇 배? 1대 2 관계에 있다라는 것까지도 뭐하면 알고 있으면 우리가 문제를 풀 때 굉장히 편하다라는 거죠. 알았죠? 예, 그러면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다시 여기 볼까요? 야, 이게 나왔어. 이게 나왔어. 그럼 2차 함수잖아? 그러면 당연히 누가 나와야 돼? S의 제로와 S의 EM-1도 같이 나오는 거 맞죠? 맞아요. 그럼 뭐 할 수 있어? 2차식 결정할 수 있지. 그럼 다시 2차식 결정하면 어디로 올 수 있어? 얘를 통해서 1차식으로 올 수 있지. 자, 등차 수열 파트는 계산을 못 줄이면 많이 힘들 거예요. 많이 힘들 거예요. 분명히 계산을 못 줄이고 나 혼자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 계산 실수도 나고요. 많이 힘들 거예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뭐 한다? 함수라고 생각하고 등차 수열을 인정하고 문제를 보다 보면 뭐하다고? 예, 매우 쉽다라는 것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좀 잘 판단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반대로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똑같이 얘네들이 현재 이렇게 생겨 있으면 얘네들은 뭐라고? 초항이 음수예요. 맞죠? 음수. 그 다음에 이제 공차는 당연히 뭐? 양수여서 그럼 얘네들도 똑같이 뭐라고? 여기 근처에서 최소값을 갖는다라고 할 수 있겠죠? 알았죠?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부터 한번 좀 이야기를 해봅시다. 뭐를 이야기할 거냐? 합과 얘네들의 그래프를 같이 합쳐서 보는 게 되면 제일 좋아요. 그러면 문제풀이가 겁나 빨라질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케이스 세 번째로는 얘네들을 이제 뭐 한다? AN과 얘네들을 함께 보면, 그러니까 함께 볼 수 있다면 어떨 때는 일반항이 편하면 일반항으로 가시면 되고 어떨 때는 SN이 편하면 SN으로 가시면 되고, 잘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볼게요. 첫 번째로 자, 쭉 내려가면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좀 특수한 케이스로 한번 볼게요. 여기 뭐가 있냐면 M이 있고요. 여기 뭐가 있냐면 M 더하기 1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얘네들만 보고도 누구를 알아낼 수 있냐? S의 M-1은 누구랑 S의 현재 M이랑 같다라는 거 찾을 수 있죠? 이것만 보고도. 그럼 이것만 보고도 찾을 수 있으니까 다시 그래프를 그릴 때는 뭐 한다? 여기에서 이렇게 그려주고 여기 뭐가? 원점이 있어요. 그럼 여기 뭐가 있어요? EM-1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야기하는 게 쭉 가서 여기에 뭐가 있고? M-1이 있고요. 여기 뭐가 있고? M이 있어요. 그래서 축이 뭐 한다? 딱 얘의 가운데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뭐? 둘이 같이. 어려운 거 아니에요? 네, 둘이 같이. 그럼 하나 더. 여기에 누가 있냐? 자, M이 있고요. 여기 누가 있어요? M 더하기 1이 있어요. 알았죠? 여기 M이 있고 여기 M 더하기 1이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있으면 두 개가 뭐 한다? 같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AM과 현재 얘네들은 절대값 A의 M 더하기 1이 같아요. 그럼 이렇게 되어 있으면 현재 얘네들은 어떻게 되는 거니? 바로 얘네들 보고 합의 관계를 얻어낼 수 있는데 어떤 관계를 얻어낼 수 있다고? S의 M 더하기 1은 누구랑 같아요? S의 M-1과 같고요. 맞니? 맞아요. 이게 어떻게 돼요? 상쇄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최대예요? 그냥 무조건 SM이 최대니까 얘가 뭐라고? 얘가 우리가 맥스다라는 거 찾을 수 있겠죠. 맞아요. 예, 그러면 얘네들은 다시 2차 함수를 한번 그려보면 2차 함수는 어떻게? 이렇게 생겨 있어서 얘네들이 무조건 여기에 뭐가 있고? M. 여기 뭐가 있고?
m-1 얘 값이 얼마? m 더하기 1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논리인 거죠. 알았죠? 그럼 하나 더 확장. 여기 뭐가 있다? 0이 있다. 그러면 얘는 뭐가 있다? 2m이 있다. 그래서 당연히 가운데 축이 뭐예요? 정수라는 것까지도. 왜냐하면 그 어차피 얘네들의 관계를 보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사실 너무 특수하잖아요. 너무 특수하니까 이제 조금 애들이 잘 못 따라오는 걸로 와 보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렇게 있으면 현재 얘네들은 네가 제일 커요. 그 다음에 누가 커요? 얘가 있으니까 누가 커요? S에 M 플러스 M 플러스 1이 더 커요? 얘가 더 크죠? 벌써부터 헷갈리시면 안 돼요. 맞아요. 얘가 더 크죠? 숫자 놀이 4, 1, 마 2. 그러면 여기까지 합을 별이라고 하면 얘는 별 더하기 1, 얘는 얼마? 별 마이너스 1. 숫자 놀이 해도 괜찮아요. 지금 제가 보려고 하는 거는 뭐를 보는 거니까? 그냥 축의 위치를 보려고 하는 거니까. 알았죠? 축의 위치를 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현재 이렇게 되어 있고 얘네들이 얼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럼 얘네들은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겨 있는데 가운데 축이 있어요. 그럼 얘네들은 이 축 기준으로 뭐? SM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얘가 크려면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M.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M-1. 여기 뭐가 있어야 돼요? M 더하기 1이 있어요 라는 거를 판단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같은 말이다 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좋다고요. 자, 이런 거는 특수하잖아요. 맞죠? 이런 건 특수하잖아요. 그럼 다 하겠지. 이런 거는 다 할 거예요. 특수하니까 다 할 건데 우리가 조금 저런 식으로 덜 특수하더라도 얘네들의 위치 관계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등차 합은 항상 언제 얘네들을 뭘 사용해서 문제를 풀지 판단하는 게 뭐하다? 일단 제일 괜찮을 거다라는 거예요. 요거 판단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좀만 역순으로 가볼까요? 할만 하겠죠? 자, 어디로 가는 거냐? 41번으로 갈까요? 얘 맞니? 아닌데? 얘 맞나? 43번으로 오자. 갑니다. 자, 첫 장이 얘고 공차가 음의 정수인 얘가 있고요. SN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얘가 SO가 되도록 한대. SO가 현재 얘네들이 뭐라는 거예요? 맥스. 그럼 SO가 맥스라는 거니까 그럼 내가 여기에서부터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게 과연 뭐야 이거? 과연 얘네들이 SN 관점이 좋을지 일반항 관점이 좋을지를 묻고 있는 건데 나리마 뭐가 좋죠?
일반항 관점이 좋죠. 이거 압도적으로 일반항 관점이 좋은 거예요. 왜? 아니 이거는 A의 5가 바로 머릿속에 그래프 그리고 여기고 A의 6은 뭐라는 거예요? 맞아. 둘 다 등호가 들어가죠. A6이 0이더라도 A5는 맥스예요. A5가 0이더라도 A5는 맥스예요. S5는. 맞지? 그러니까 얘고 그럼 난 얘 뭐 하면 돼? 45 더하기 얼마? 얘는 초항에 사고가 함몰되어 있어도 괜찮으니까 얘고 얘네는 얼마? 45 더하기 현재 얘 값이 5D가 얼마다? 얘 0보다 작다라고 쓰면서 뭐 하면 돼요? 범위 구하고 정수니까 특정할 수 있고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맞아요. 자, 아래 있는 거 한번 볼까요? 44번. 자, 볼게요. 야, 얘는 딱 봐도 뭐로 해야 할 것 같니? 어? 네, SN. 이거를 AN 하면서 문제를 풀면 힘들어요. 그럼 볼게요. 자, 우리 얘네들을 이제 우리가 딱 쳐다보면 뭔 이야기를 하는 거냐? 가자. 이렇게 생겨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처음으로 의미된 항이 16번째 항이니까 그러면 처음으로 의미된 항이 16번째 항이면 여기가 얼마? 16. 괜찮아요. 자, 그럼 간다. 여기는 현재 얼마? 15의 위치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근데 볼게요. 어디에서 최대라고? 7에서 최대라고. 근데 나는 얘를 뭐라고 할 거냐? 2알파라고 하면 여기 가운데는 얼마예요? 알파예요. 왜? 아니 어차피 얘는 2차 함수니까. 알았죠? 그럼 볼게요. 2알파의 위치는 얼마라고? 15보다 크거나 같고 16이에요. 자, 다시 이 등호 성립 여부가 그대들한테 조금 애매할 수 있거든요. 그러는 순간 시험에서 틀리는 거예요. 애매하지 않도록 학습을 해놓으시면 돼요. 알았죠? 그럼 다시 알파의 범위는 얼마? 7.5 다시 얼마? 8. 괜찮니? 그럼 7의 위치는 얘보다 왼쪽에 있겠네. 괜찮아요? 자, 7의 위치는 얘보다 왼쪽에 있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오른쪽에 있을 텐데 아까 얘기했다. 축에 가장 가까운 자연수에서 뭐가 돼야 돼? 최대가 돼야 돼. 맞냐? 그러면 다시 요거를 두 가지로 나눠보면 혹은 알파가 7.5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건데 자, 이거이면 어디에서 최대야? 생각해. 축의 위치가 어디 있어? 얘랑 얘 사이에 있잖아. 그럼 가장 가까운 자연수 누구야? 8이지. 8에서 최대야. 어디에서 최대래? 7에서 최대래. 그러면 얘가 뭐여야 돼? 7.5겠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에 대한 관점의 문제? SN에 대한 관점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반대로 제가 지난 시간에 수지고 문제 중에서 아무튼 뭐 이렇게 합 관점 가지고 쫙 끌어가 가지고 해준 적이 있는데 왜 그러냐? 아직 안 했으니까 그냥 기본기로 풀라고 한 거고요. 제가 분명히 수지고 저번에 이제 아무튼 한 것 중에서 기본기로 풀라고 이렇게 한 거고 지금부터는 어떻게? 문제마다 유불리가 있어요. 그거를 잘 판단하셔서 문제를 푸셔야 하는 거예요. 그럼 얘들은 무조건 뭐라고? 7.5로 확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 S7이 최대하려면 7.5로 확정이 될 거고 그러면 다시 구하라는 게 뭐예요? 얘네들을 만족시키는 거니까 그러면 됐다. 자, 간다. 어차피 얘네들은 7.5니까 얘가 딱 15예요. 그러니까 SN은 최고차항계수 뭔진 모르겠고 얘랑 얘인데 두 개가 같도록 하는 자연수 n을 구하래요.
그러면 3등분점으로서 여기 얼마? 5. 여기 얼마? 10. 여기 얼마? 15 있으면 되겠죠. 그럼 딱 같겠죠. 왜? 둘의 합이 얼마? 15. 이 둘의 합도 얼마? 15. 예, 같으려면 이런 식으로 찾으면서 뭐 한다? N은 5다라고 찾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얘네들도 그 일반한 관점으로 그럼 못 푸냐? 못 푸는 건 아니에요. 못 푸는 건 아니에요. 풀 수 있어야 돼요. 뭔 방법을 써서라도 다 풀려요, 수열은. 근데 이제 우리가 유불리를 선택할 줄 알아야 내신에서 시간 내에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거니까 그렇게 한번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45, 46 한번 해볼까요? 45, 46 지금 한번 해볼까요? 아 미안해 미친놈 같지? 소민이가 화장실 간다고 했는데 얘가 갑자기 화장실 간다 해서 소민이가 되게 이상하게 쳐다봐가지고 자, 45번부터 한번 볼까요? 뭐 어려운 건 아닌데. AN이 마이너스 4N 더하기 현재 값이 54다.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어찌됐든 간에 얘 그래프를 그려도 아무도 안 말리는데 뭐 사실 당연히 SN이 더 유리할 것 같은데 AN으로 푼다라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닌 거죠. 합이 50이니까 52N. 그럼 얘네들은 이제 우리가 둥글게 생겨 있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6이니까 가운데가 현재 얼마? 13이라고. 맞아요.
그럼 이제 나한테 5개 더하라잖아. 너 더하기, 너 더하기, 너 더하기, 너 더하기, 다시 너의 함수값들을 더하라는데 최대가 돼야 되니까 네가 얼마면 여기에 매칭이 되면 되고, 그러면 m은 얼마다? 11이다 라고 찾을 수 있겠죠? 네, 문제 되는 거 전혀 아닐 것 같아요. 그럼 46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럼 과연 이거를 뭔 관점으로 봐서 문제를 최대한 쉽게 풀 건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자, 저는 제가 늘 풀던 기준대로만 이제 이야기를 해서 해드리는데, 자, 이것도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좀 배운 대로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자, 볼게요. 모든 항이 0이 아니고, 자, 얘가 0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자, 이 말은 SN의 축이 모든 항이 0이 아니라는 말은, 다시, 모든 항이 0이 아니라는 말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얘네들이 네, 그쵸. 얘네들은 이제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네, 그냥 이거인 거예요. 그죠? 물론 SN의 그래프를 생각해 보셔도 괜찮긴 한데, 야,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SN의 그래프의 개형은 몇 가지니? 얘가 0이 아니야. 그럼 제가 아까 그려드린 그림이 총 몇 가지가 있냐면, 얘가 0일 때 그래프 딱 대칭으로 같은 거 있잖아. 예, 그래요. 아무튼 0일 때 그래프 있고 그 외적인 걸로 다 되는 거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SN의 작은 수부터 차례대로 나열할 거니까, 그러면 SN은 어차피 등차합이니까 등차합이 현재 이런 식으로 있단 말이야. 맞아요. 근데 0이 아니다란 말은 여기 있진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뭐가 있다고? 여기 뭐가 있다고? X축.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축이 있고 여기 X축이 있는데, 그러면 나한테 이야기하는 게 뭐라고 했냐면, 이 문제는 아래에 있는 문제보다 더 쉬워요. 볼게요. SN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럼 얘네들이 양수가 되도록 하는 최소값이 10이니까 여기에 뭐가 있어? 10이 있어. 여기 뭐가 있어? 9의 위치가 있어요. 오. 그러면 니네들을 내가 뭐라고 특정할 수 있니? 이 알파. 그럼 너네들은 뭐야? 알파. 그러니까 너네들이 현재 뭐라고? 알파의 범위가 다시 얘의 값이 2분의 9보다 크거나 같고 얘의 값이 얼마라고? 5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소리인 거죠. 야, 그러면 다시 알파가 2분의 그렇지 뭐. 자, 알파의 위치가 현재 여기 있다라는 소리인데, 그러면 나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여기 사이에 있으니까, 그러면 나한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무조건 얘 가장 가까운 자연수는 누구예요? 얘 가장 가까운 자연수는 여기 하나에 뭐가 있다고? 뭐 5, 얘가 이거 사이니까 여기에 5가 있겠죠? 맞니? 그러면 다시 여기에 뭐가 있고 4가 있고, 그럼 여기에 뭐가 있다고? 6이 있겠지. 괜찮아요. 케이스가 그냥 여러 가지로 분류되는 게 아니라 단 몇 개, 한 개로 딱 귀결되는 거예요. 아니, 어차피 여기 있는 이 축이 얘랑 얘 사이잖아. 그럼 뭐라고? 4.5에서부터 5 사이에 있으니까 얘에 가장 가까운 자연수는 얘. 두 번째는 얘. 세 번째는 얘. 맞냐? 그러면 M1이 누구야? 가장 작은 자연수를 차례대로 나열한 거니까 M1은 현재 누구라고? 예. M3는 누구야? 예. 그러니까 M3가 얘고 M1이 현재 얼마라고? 얘라고. 그러면 너네들이 현재 얼마라고? 3이라고 특정이 된다라는 소리인 거죠. 맞아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M2
M2는 얘지? 얼마야? S의 4.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M3는 누구예요? 예, 그럼 얼마? S의 6. 그럼 얘에서 얘를 빼면 현재 얘가 마이너스 2니까 그럼 가자. A5가 얼마야? 3. 그럼 얘네들은 현재 뭐라고? A의 5 더하기 A의 6이 2인 거니까 너가 3이면 A6은 얼마라고?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러면 A의 n은 얼마예요? 얘에서 얘 빼면 마이너스 4n 5 집어넣어서 30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얘 값이 얼마여야 돼요? 17인가요? 아닌데? 뭐야 이거 얼마야? 근데 얘를 구해야 되냐? A1 구하라? 그냥 하면 되는데 나 뭐 잘못한 거 있어 없어? 있는 거 같은데? A6이 얘가 3이잖아 아! 미쳤나봐요 고마워요 A의 n은 현재 빼면 4n 그 다음에 이제 얘 들어가면 플러스 얘 값이 19 아,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마이너스 19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뭐 1 들어가면 얘 값이 좀 이상하다 뭐가 아씨 그냥 접을게요 얘고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뭐 얘 1 들어가면 현재 얘 값이 마이너스 17 나온다라고 하면서 찾아줄 수 있겠죠 맞아요 자, 그 아래에 있는 것도 한번 볼까요? 자, 아래에 있는 거는 지금 딱 쳐다봅시다. 47번. 케이스가 몇 가지 나오니? 아래에 있는 거 딱 쳐다봐봐. 케이스가 몇 가지 나와? 호빵이? 아? 왜 한 가지예요? 뭐? 뭐? 뭐라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아니 얘를 보면 얘는 얘 위치를 정해줬잖아. 맞니? 근데 47번 보니까 뭐 정해준 게 있어 없어? 없지. 근데 어떻게 케이스가 한 가지가 나와? 변태 쉘이야. 근호야 케이스 몇 가지 나와요? 두 가지? 혹시 축이 가운데 있으면 안 되나요? 근데 여기에서 어차피 얘네들은 가장 항을 큰 수부터 차례로 나열한 거니까 큰 거부터 차례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네들이 현재 뭐야 이거 최대야? 얘니까 여기에 K가 있으면 여기 K 더하기 1이 있고 같은데 K-1이 있는데 여기에 뭐가? K 더하기 2가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안 돼요? 이 문제 조건만 보고 얘가 돼요? 안 돼요? 될 수 있잖아요. 왜 얘가 M1, 얘가 M2, 얘가 얼마? M3이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 조건만 보고는 될 수 있다고. 왜? 어차피 얘네들의 그래프가 뭔데? 얘랑 여기 있는 얘랑 얘가 같은 거 아니야. 물론 뭐 지금 바뀌긴 했지만 여기 있는 얘가 K면 얘가 얼마라고? K 더하기 1로 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모든 항이 0도 아닌 거 성립할 수 있잖아. 왜? 큰 항부터 차례대로 나열했으니까. 네, 여기 케이스 세 가지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쉬운 문제라고. 왜?
케이스를 한 가지로 줄여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니네들이 함수 해석을 못하면 말아먹는 거예요. 건우 알아듣니? 진짜야? 어? 아니 근데 맨 앞에 앉혀놨는데 거기 그렇게 구석에 귀엽게 짱박혀 앉아 있으면 야 서준아 케이스 세 가지라는 거 이해되니?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봐요. 사실 등차 수열은 뭐 앞에는 뭐 피지컬로 다 풀고 할 건데 여기가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항상 유불기를 따지면서 합에 대한 관점을 뭘로 볼 건지가 중요한데 여기 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K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K 더하기 1은 여기 있겠고 여기 있지 않겠니? 이런 케이스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죠? 안 될 이유가 없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면 다시 내가 여기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거의 뭐라고 했냐? SK. 그 다음에 뭐야? SK-1이 얼마야? 119. 다시 SK 플러스 1이 얼마야? 115지? 맞니? 맞아요. 그러면 빼. 얼마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얘에서 얘 빼. 얼마야? A의 K 더하기 1이 마이너스 5. 그럼 다시 뭐 그냥 기교를 부리면 AN은 바로 나와요. 얘에서 얘 빼요. 얼마예요? 6이죠? 마이너스 6이죠? 공차 마이너스 6N K 넣어서 얘 나와야 되니까 6K 플러스 1 돼? 되지? 그러니까 초항의 사고를 함몰시키지 말라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다시 간다. 요거 나왔으니까 SN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왜? 마이너스 3N 제곱 더하기 얼마? 개수의 합이 얼마여야 돼요? 6K 마이너스 5니까 그럼 6K 마이너스 5이려면 6K 마이너스 2의 N. 괜찮아요? 그러면 다시 SK가 얼마야? 120이니까 여기에 뭘 넣어요? K를 넣어요. 그럼 간다. 3K의 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20이 0이라. 자, 20이랑 현재 여기에서 6이랑 3이랑 1이랑 그러면 얘가 얼마 나와야 되냐? 마이너스 플러스 나오니? 맞아. 그럼 K가 얼마야? 3분의 20 또는 마이너스 6이지? K가 뭐야? 자연수란 말이야? 말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답 하나 첫 번째로 바로 찾았다고 좋다고 우쭐거리면서 문제 풀려고 하지 마시고요. 뭐가 되고 뭐가 안 됐는지 지금 다 판단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럼 두 번째로 이제 여기에서 얘가 들어가면 간다. 자, 똑같이 SK 120 SK 더하기 1 119 SK 더하기 2가 115지? 괜찮냐? 이런 이차 함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없어요? 없다며. 왜 없어요? 예.
뭐라고? 그런 이차함수 있을 수 있잖아. 왜 없어요? 이거 왜 안 돼요? 황준호야 왜 안 돼요? 예, 그죠? 예. 자, 다시 이차함수의 성질. 이차함수의 성질. 내가 여기에 꼭지점으로부터 L만큼 떨어져 있으면 얼마만큼? AL 제곱 함수 값을 갖는 게 뭐라고? 이차함수 성질이에요. 뒤에 뭐가 있든지 간에 꼭지점으로부터 이만큼 떨어져 있으면 이만큼 차이는. 그럼 여기 한번 생각해 보면 1 떨어져 있는데 1 내려오지? 그러면 최고치 한계수 얼마야? 마이너스 1이에요. 2 떨어지면 뭐 내려와야 돼요? 4. 이건 아예 존재할 수 없는 형태인 거예요. 이해돼요? 아니, 맞잖아. 4가 내려야 되는데 얼마가 내려? 5가 내려오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계산을 줄이려면 안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려면 뭐? 기본적으로 이 정도.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해봐 한번. 최악인 게, 자, 이거에서 안 나왔어? 이거에서 안 나왔어?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나오는데 너 방금 첫 번째에서 답 나왔지? 뭐야?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안 나오고 여기에서 안 나오고 세 번째만에 답이 나온 애들이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다시 첫 번째 풀었는데 운 좋게 답 나온 애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일단 이거를 시키는 이유는 만약에 내가 했는데 안 나왔다고 해서 당황하면 안 되니까 이거 분류할 수 있는데, 이거를 뭐 한다고? 이차 함수가 갖고 있는 우리가 뭐? 예, 이차 함수의 성질, 종특 가지고 뭐 할 수 있다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고, 라스트로 갑니다. 여기 기준으로 K가 얼마? 여기. K 더하기 D 얼마? 여기. K 마이너스 D 얼마? 여기. 괜찮아요. 그럼 S의 K가 얼마야? 120, S의 K 더하기 1이 얼마야? 119, S의 K 마이너스 1이 얼마니까 얘 값이 얼마야 이거? 11. 그만 간다. A의 K 얼마야? 얘에서 얘 빼? 마 5. 5. 얘에서 얘 빼? 그럼 얘에서 얘 빼? A의 K 더하기 1이 마 1. 맞냐? 그럼 이번엔 조금 더 쉽게 갈게요. 자, 이거는 조금 더 쉽게. 자, AN을 현재 뭐? 얘에서 빼. 마 6N 더하기 6K 더하기 현재 얘 값이 얼마? K 집어넣어서 5가 나와야 되니까 5. 괜찮니? 자, 그럼 나 SK만 본다. 이번엔 SN 안 구할 거야. SK는 120인데 얘가 뭐라고? 한개수 K 곱하기 2분의 초항 더하기 마랑이지? 초항 얼마? 1 집어넣으면 얼마? 6K 더 마이너스 1. 얘가 초항. 마랑 얼마? 예. 그럼 얘 얼마? 마이너스 6. 마이너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6N 더하기 6K 플러스 5가 나오니까 얘가 뭐예요? 아, 미쳤나 봐. AK 어딨어? 5잖아. 예, 그러면 얘가 나오니까 요거 풀어주면 얘 값이 얼마 나온다? 3K 제곱 더하기 2K 마이너스 120이 나와서, 그럼 얘가 0 나오고 얘가 3, 1, 얘가 얼마? 20, 얘가 6, 그럼 얘가 마이너스, 얘가 플러스, 맞니? 그럼 K가 얼마 나와요? 6 나오겠죠. 괜찮아요? 이렇게 분리해서 푸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서준이 이해되니?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우리가 합이 언제 이제 최대냐 최소냐, 예, 그런 거 잘 판단하면서 보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이런 거 나오면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작년 수시고에도 이런 거 나왔죠? 나왔어요. 그 문제 제가 그냥 노가다로 풀어드렸던 거.
그 다음에 다시 어디로 갈 거냐? 유형 5번으로 한번, 유형 6번으로 한번 와볼까요? 뒤에 넘어오면 돼요. 네, 이거는 사실 어려운 건 아닌데 저희가 항상 뭐 하냐면 이 두 개의 숫자에 누구를 넣을 거냐면 n개를 넣어줘서 얘네들이 등차 등비를 이룬대요. 혹은 뭐 등비를 이룬다는데 그러면 당연히 얘네들이 뭐가 되냐면 전체 항의 개수는 n 더하기 2개가 될 거라 얘가 첫 번째 항이면 얘네들은 몇 번째 항이 돼요? 얘가 되면서 얻어낼 수 있는 정보가 기계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맞아요. 왜? 등차 수열은 얘에서 얘를 빼서 뭐? 공차에 대한 단서를 얻어야 되니까 너네들의 D가 현재 뭐다? 요거라는 거 하나와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여기에서 한 개수가 몇 개라고? 얘니까 그러면 얘네들이 뭐 하면 돼? 2분의 초항 더하기 말항이니까 요거가 현재 뭐다? 합이다. 이건 뭐고? 공차에 대한 단서고. 그래서 항상 요거를 알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n개를 추가하면 전체 항의 개수가 뭐 한다? 마지막 번째 항이 뭐가 나온다라는 걸 찾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 바탕으로 이제 여기에서 48번을 보면 우리가 이제 해야 할 게 사실 기계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뭐 해야 돼요? 81에서 6을 뺀 게 n 더하기 1 d다. 다시 얼마? 228에서 81을 뺀 게 얼마다? 2n 더하기 1 d다라고 하면서 뭐 한다? 네, d에 대한 관계식을 만들어서 n에 대한 관계식을 만들어서 뭐 하면 돼요? 샬라샬라 엮어서 풀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형태들은 또 이런 식으로 맞춰가지고 뭐 하면 돼요? 잘 해결을 해주시면 되는 형태인 거예요. 맞죠? 음... 그리고 52번 이런 거 틀리면 안 돼요. 그쵸? 52번 이런 거 정말 틀리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53번도 보면 솔직히 어려워 보여요? 안 어려워 보여요? 안 어려워 보이잖아요. 맞아요. 안 어려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저는 이제 어떤 느낌으로 그냥 가져가냐면 잠깐만 보고 마무리를 할 건데 공차가 양수인 등차 수열의 합이니까 그러면 공차가 양수인 등차 수열의 합으로서 얘네들이 이제 우리가 S9가 현재 얘 값이 27이다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S3의 절대값 씌운 게 27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뭐 S 관점에서는 이야기를 해보면 공차가 뭐야? 양수인 등차수니까 그럼 얘가 27이면서 얘가 얼마예요? 9. 그러면 얘가 얼마예요? 3. 2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맞냐?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S0가 0이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얘네들이 있으려면 어떤 구조? 뭐 이런 구조로서 여기 0, 여기 3, 여기 얼마?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보여도 괜찮고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 얼마? 마이너스 27. 여기 얼마? 예. 이런 게 보여도 괜찮고 안 그러면 얘네들을 뭐 다 바꿔놓고 문제를 푸셔도 상관이 없는데 솔직히 말해서 얘네들은 얘가 그냥 머릿속으로 그려져야 되고요. 그럼 뭐가 나오냐? 자, S9는 얼마? 9 곱하기 A5가 27이고 왜? 합은 항에 대한 관점으로 바꿔주고
마이너스 S의 3이 얼마니까? 27이니까 그러면 얘들은 S의 3이니까 얼마? 3의 A의 2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27이니까 두 개 연립해가지고 뭐 하면 돼요? 문제 풀어주시면 되는 그런 족밥 문제다라는 거죠. 맞아요. 근데 나는 모든 문제를 풀 때 좀 생각 없이 안 풀었으면 좋겠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뒤에 있는 문제들을 볼 때 알아주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또 뭐가 나오냐? 자, 다시 한번 할게요. 외울 때까지 할 거다. 자, hx를 제가 뭐라고 할 거냐면 f, g라고 하면서 미쳤나 봐. max. 자, 이거라고 하면 자, 요거는 제가 뭐다라고 했냐면 f 여기에서 이제 얼마? 더하기 g. 그다음에 이제 여기 더하기 절대값 f 마이너스 g. 얘네들을 뭐로? 2로 나누면 얘 값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했죠. 맞아요. 네, 고3 최근 들어서 실무를 풀 때 이런 게 나와요. 그럼 뭐야? 바로 떠올리셔야 돼요. 왜요? 선생님, F가 G보다 크면 그대로 나와서 없어지잖아요. 그럼 얘들은 뭐예요? F를 살려주는 거고요. G가 F보다 크면 얘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서 F가 사라지니까 G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뭐라고? 최대값 함수다라는 표현이었고요. 맞냐? 그러면 이번엔 두 번째로 미니멈 현재 얘네들이 뭐가 나오면 F, G가 나오면 현재 얘네들은 2분의 2의 값이 얼마? F 더하기 G 마이너스 절대값 F 마이너스 G가 나와서 자, F가 G보다 커요. 그대로 나오죠? 그럼 뭐가 남아요? G. 작은 게 나와요. 맞아요. 자, G가 F보다 커요. 그럼 뭐가 나와요? 그냥 얘네들은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면서 뭐가 살아남아? F. 그러니까 뭐? 작은 게 나오죠. 요거를 뭐라고 한다고? 미니멈 함수. 그러니까 니네들이 y는 fg, f가 g보다 커요. fg 이게 이거라고. 맞지? 그러니까 제 목적은 뭐냐면 이거를 있다고 굳이 이거를 안 바꿔도 돼요. 그냥 뭐 자체로 보셔야 해요. 이 자체로 보셔야 돼요. 그게 함수 해석이에요. 함수 해석. 그럼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게 뭐냐? 야. 여기에서 얘가 0으로 바뀐다. 그러면 얘가 0으로 바뀌고 얘가 0으로 바뀌어. 그럼 누구와 누구를 비교해서 최대를 살리는 거예요? F와 0을 비교해서 최대를 살리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뭐? 양수 살리기 함수. 얘가 0이에요? 얘가 0이에요? 0이에요? 그럼 요거를 뭐라고 한다고? 음수 살리기 함수다라고 불러준다라고 했던 거죠. 제가 몇 번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2분의 a의 n 더하기 얘가 나와. 이거 뭐라고? 음수 버리고 양수만 카운팅하는 함수. 2분의 a의 n 마이너스 절대값 an 이거 뭐? 양수 버리고 음수만 살리는 함수. 그러니까 나중에 수투에서도 똑같거든요. 아니 수투가 아니라 미적분 원에서 똑같은 fx 이렇게 던져주고 이거 나오잖아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그대로 버려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이제 독해가 되셔야 하기 때문에 아무튼 양수 살리기, 음수 살리기 들어가 봅시다. 거기에서 무엇이라고 하냐? 자, 55번 한번 볼까요? 자, 공차가 음의 정수인 얘네들이에요. 공차가 음의 정수인 얘네들인데 자, 그럼 가자. 시그마 성질상 1에서부터 8까지 얘네들은 절대값 A의 K 마이너스 A의 K 얘가 있고 얘가 얼마다? 괜찮니 여기까지? 자, 지금부터 양변을 뭐로 나눠?
마이너스 2로 나눠요. 그럼 뭐가 나와요? 음수들의 합이 마이너스 21이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괜찮니? 이해돼요? 그렇게 워딩이 알아야 할 거 아니야. 얘네들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누면 이거를 보고 음수합이 얼마라고? 마이너스 21이다 라고 들어오는 거라고요. 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얘네들은 현재 여기에서 얘니까 그러면 공차가 음의 정수인 근데 A6이 얼마라고? 얘 값이 여기 6이 얼마라고? 마이너스 2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공차가 얼마면? 마이너스 1이면 A5도 음수지.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의 합은 얼마야? 마이너스 10이지? 될 일이 없어요. 그래서 공차는 무조건 뭐라고?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은 쪽에서 나온다라는 거라고. 근데 내가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야 이거는 당연히 아닌 거예요. 누가 봐도 아닌 거예요. 근데 아닌 거를 체크하고 넘어가는 거랑 두 번째로 수열에서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나 머리 좀 굴러간다고 대충 숫자 조합해서 찍어서 풀면 학교 시험에서 망합니다. 물론 그게 만약에 유독 잘 먹혀서 잘 볼 수 있을지언정 나중에 고3 가서도 분명히 화살로 되어서 돌아오는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 대입하고 찍어서 문제 풀지 마시고요. 어떤 논리에 의해서 왜 얘가 정확하게 나오는지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말이다. 얘네들은 뭐야? 그러면 3개를 더해서 뭐야? 마이너스 21이 나오는 거니까 그럼 뭐 한다고? 구할 수 있겠지? 네. A6 더하기 A의 7 더하기 A의 8이 얼마야? 마 21이잖아. 괜찮아? 네, 그러면 A7이 얼마예요? 마 7이잖아. 왜? 3A7이 얘니까. 그러면 얘가 나오고 얘가 나와 있으니까 뭐 한다? 두 개 연립하면 샬라샬라 하면서 구할 수 있겠죠? 자, 밑에 있는 거 두 개를 또 뭐 하고 싶어요? 더 하고 싶죠? 그러면 양수합이 뭐가 나올 거고 빼도 음수합이 뭐가 나올 거예요. 맞냐? 근데 얘네들이 이제 뭐 77 같다라고 하니까 7번째 항까지는 현재 얘네들이 AK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지만 둘이 같을 거고 육 이상의 자연수에 대해서 또 얘네들이 성립하는 거니까 양수합이 현재 얘네들이 이제 우리가 42라는 거를 통해서 문제를 판단해서 풀어줄 수 있으니까 잘 해결해 주시면 될 거라고 봅니다. 좋았어. 자, 오늘은 많이 안 낼게요. 63번까지 하면 괜찮지 않아요? 아닌가? 어? 왜냐하면 제가 그때 75문제 던졌고요. 처음에 70문제 던졌고 그러면 227까지 하면 나 앞에 등차수열 문제가 꽤 쉬울 텐데. 야, 이번 주에 뭐 있냐? 뭐가 있어요?
아, 그건 노는 거잖아. 그것도 노는 거잖아. 뭐 댄스라도 춰요? 그럼 앞에 나와가지고 이제 황준호와 아이들 해서 무대 한번 하면 제가 예. 아 정규회장이니까 뭐 댄스라도 한번 쳐요? 뭐? 아 진행을 네가 해야 돼요? 그거 네 사정이잖아. 하긴 넌 많이 밀려 있으니까. 근데 내가 이거를 몇 번 해봤지만 솔직히 말해서 줄여도 안 해오는 건 똑같은데. 아니 내가 이거 다 해봤어. 숙제 많다고 지랄 거려가지고 줄여도 안 해오는 새끼들은 똑같이 안 해와요. 근데 숙제가 많아도 해오는 놈들은 똑같이 해오고요. 니들도 잘 알 건데. 제가 이 짓을 몇 년 동안 하고 있는데 굉장히 젊어 보이지만 이래도 많이 했어요. 윤서원 너무 과하게 웃는다? 그러면 아마 느낌상 34반보다도 적게 나갈 것 같긴 한데 앞에 할만해 가운데 다 해줬고 절대값 중요한 게 몇 개 있고 어렵지 않고 네, 과제도 밀려 있고 하니까 그러면 오늘 진짜 한번 줄여 봅시다. 215까지 할게요. 앞에 있는데 안 돼 있는 거라. 그 뒤에 가면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가 한번 하려고 냅두는 거니. 근데 줄였는데도 안 해오면 늘릴 거예요. 알죠? 되게 반대죠. 줄였는데 안 되면 더 줄일 줄 알았지. 아니에요. 졸라 많이 늘릴 거예요. 어차피 안 하는 거 그냥 다 못 해봐라. 그냥 다 남아봐라. 다 제대로. 그건 아니고요. 꼭 대신에 좀 배운 대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 안 돼. 아, 가는 거 아니야. 왜 자꾸 짐 싸고 화딱지 나 죽겠네. 야, 호빵이 뒤져요 다음에 진짜 그러면. 자, 지금부터 제등원 일정 잡을 친구들 잡고 나머지 친구들은 빨리 마무리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넌 제등원 일정이 아닌가? 질문번호 안 올린 것도 제등원 일정 사유에 포함을. 너 셔틀 타냐? 넌 잠깐 대기해봐.